안녕하세요, 호주엄마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키핑장에 나와 있고, 저는 오늘 다육이들 물관수를 해주었습니다. 어제는 새로 마련한 자리에 있는 다육이들 물을 주었고, 오늘은 지금 국민다육이랑 창자리에 있는 제 자리에서 다육이들 물거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물을 주었습니다. 이제 어제도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, 오늘도 역시나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여러분들 다육이 물 주시고 물 털 때 어떻게 하시나요? 보통 에어블로어로 뽁뽁뽁뽁 해가지고 물을 털어주시고, 대부분 이제 물 한 방울이라도 남지 않게 털려고 노력하시죠.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. 물을 털 때는 한 방울이라도 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. 키핑장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물을 잘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또 집이나 노숙할 때는 자연 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노숙도 경험을 해봤고, 또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해봤고요. 또 지금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육이들 볼 때 각각 환경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, 여러분들 이제 물 말리거나 하는 물텀 주기를 할 때 저는 여기가 키핑장이라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, 물을 줄 때, 내가 쓴 흙의 비율이 어떠한가,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. 내가 흙 비율을 마사를 9를 넣고 상토 2를 넣었다. 그러면 이 다육이들이 계속 목말라 하거든요. 그러면 여기 어떤 다육맘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베란다다. 그럼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요. 그리고 키핑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마사를 그렇게 많이 넣게 된다면요. 하지만 뭐 8대 2까지도 물 자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제 생각이에요. 정답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7대 3, 6대 4까지도 키핑장에서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대기가 많이 건조하잖아요. 그리고 또 계절이 봄이라 이 아이들이 온도와 조건이 맞아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성장을 많이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물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물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물고파하는 아이들 개별 관수 위주로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했어요.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샤워기로 시원하게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물을 주는데, 저는 이제 계절 상관없이 2주에 한 번씩은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냐면 애들이 물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이 아이들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도 엄마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다육이들 물 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주시나요? 물조리개로 쪼록쪼록 주시나요? 아니면 저처럼 샤워기로 시원하게 뿌리시나요? 아니면 그 물 펌프에 담아서 물을 주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걸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얼굴만 씻겨줄 경우에는 샤워기로 한번 쓱쓱쓱 지나가기도 하고, 또 이 아이들 정말 물 고픈 것 같아, 아이들이 바짝 말랐어, 그럼 샤워기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아이들 그 흙이 푹 젖어 내릴 때까지,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줍니다. 그래서 물을 많이 주고 키우다 보면 다육이들 색깔이 정말 곱게 물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베란다에서도 보고 노숙도 해보고 키핑장도 지금 있잖아요. 베란다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색깔이 잘 안 들더라고요. 햇빛이 부족하니까. 그래서 노숙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노숙을 하니까 다육이들 입장 물든 색깔이 너무 거칠어요. 그래서 핑크색인데 탁한 핑크색이 된다거나,
빨간색인데 너무 다크한 빨강이 된다거나 또 화상도 주의해야 되니까요. 그런 식으로 물이 들고, 근데 반면에 그렇게 노숙을 하더라도 물을 자주 챙겨준 다육이는 예쁘게 물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다육이 특성마다 다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엽록소가 부족한 다육이는 물 주는 걸 상면으로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금방 물러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 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라우이라든가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상면으로 물을 주기보다는, 얼굴로 물 주기보다는 저면 관수를 추천을 해드려요. 그래서 다육이들 물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,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다육이 고수님이세요.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, 다육이들은 이제 비가 올 때 되면 식물들이 물 받아 먹을 준비들을 한다고 합니다. 물을 빨아들일 준비를 한대요.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맑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 물을 주면 아이들이 물 흡수를 더 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,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개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? 아이들이 먼지도 싹 씻겨 나가고, 또 산을 보면 더 푸릇푸릇 초록초록 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. 그건 물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고, 또 그렇게 물 반응을 잘 하는 바깥 식물들을 보면 일면은 얘네들한테 좀 미안해지긴 해요. 내 욕심 때문에 화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 주고 또 물 반응 잘 하고, 또 물 먹고 나서 예뻐지는 모습,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등등, 이런 걸 보면은 아이들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육이들을 보면은 물을 잘 챙겨주고 물 반응이 잘 되는 아이들은요, 색깔도 정말 곱게 물이 듭니다. 그 아이가 뭐 까망이 종류면 까망이 종류도 까맣고 진하게가 아니고 은은하게, 정말 그 아이가 가진 색상을 최대한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아이는 오로라예요. 오로라 핑크색으로 물이 들잖아요. 근데 노숙할 때는 이거보다 색깔이 더 안 좋았었어요. 물론 해를 많이 받아서 노숙을 하면 아이들이 짱짱해지고 단단해지는 맛은 있어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물텀을 적당하게 지켜주었을 때 아이들이 더 예뻐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색깔이 더 곱게 물이 들어요. 노숙하면 강한 햇빛 때문에 화상도 주의해야 되고, 또 물 주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2주에 한 번씩,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2주에 한 번씩. 어떤 분은 마사 비율이 적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줘야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과 여건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편견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러블리 로즈를 생각해 보면, 어떤 분께서 제가 활동하는 밴드에서 그랬어요. 러블리 콩나물 해갖고 웃자란다고요. 그런데요, 이 아이 물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주면 물 흡수를 잘하고요. 또 신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러블리 콩나물 해서 웃자란다고 물을 아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특성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, 색깔도 은은하니 예쁘고 자기의 색깔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다육이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. 지금 해가 들어서 제가 역광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육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창 자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빨 빠졌죠. 이 아이 슈퍼블랙 자리입니다. 슈퍼블랙 뿔이 나면은 다시 위에 앉혀줄 생각입니다. 창들도 마찬가지예요. 본연의 색보다 노숙을 하면 더 진하게 색이 들어오기는 합니다. 그런데 약간 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마사 비율 생각하시고, 그럴 때 물텀을 예쁘게 잘 주면은 아이들이 예뻐집니다.
그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. 정말 예뻐져요. 물 주면 물 빠져서 나 물 아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물텀을 잘 지켜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가을에 또는 봄에 예쁜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아가를 품고 있는 아이들 있죠? 이렇게 허니핑크 같은 아가들,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좀 더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대부분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엄마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엄마들 아기 가졌을 때 보통 2인분 3인분 이렇게 드시죠.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입덧 하느라 못 드셨을까요? 전 입덧이 없었어요. 그래갖고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는데, 아기 가진 아이들, 이렇게 자고 나오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챙겨줘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뿌리를 이제 자르거나 해서 심어준 아이들은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. 그것은 뿌리 상처가 아무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 주시는 게 맞고요. 또 아이들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은 물 주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하면 빛깔 다육이를 보는데 예쁜 색깔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, 그리고 아이들 고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마사 비율을 어떻게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대충 7대 3의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제 7대 3이나 8대 2, 9대 1 비율로 다육이들을 키울 때, 나는 성장시키는 것보다 달구는 게 좋아. 그랬을 때는 물을 좀 아껴 주셔도 되고, 달구는 것보다는 난 성장을 시킬 거야, 아이 대품 만들어 봐야지 하면 물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. 여러분들도 물 관리 각자 자기 환경에 맞게 잘 하셔서 아름다운 다육이들 보시고 또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호두 엄마는 오늘도 키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.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. 호두 엄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